자, 우리는 지난번에 로제타 쇼드 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조금 친숙하시죠?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구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쇼드 홀이 1890년에 조선의 첫 땅을 밟았을 때 그녀의 꽃다운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얼핏 봐도 아주 미모가 있고, 그리고 아주 또 지성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또 가슴도 따뜻하면서도 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언약했는데, 이제 뉴욕에서 한 빈민소에서 실습하는 중에 첫눈에 반했던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쫓아다니고 구애를 해서, 그래서 그녀는 사명 따라 조선에 왔는데 조선까지 쫓아온 제임스 홀의 그 구애를 받아들여서 이제 26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참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었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기 위한 믿음의 사랑의 만남이었고,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결혼 3년 만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9살이었습니다. 29살에 이제 좀 이런 표현은 많지만 정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녀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85살까지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아니하고 평생 이제 전혀 때 가졌던 그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로제타 홀에게 좋은 습관 하나 주셨습니다. 그걸 뭐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은사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그 습관이 바로 일기쓰기였습니다. 로제타는 어릴 때 일기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 그러니까 미국의 사춘기라 그러면 13살부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틴에이지라 그러면 이제 13살부터 틴에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잠깐 이제 일기 쓰는 것을 쓰다가 말다가 그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일기 1881년 8월 19일 날 그녀의 16살 생일이 되었을 때, 그때 그녀는 그 일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일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이제 그녀의 일기 시작이 다시 이어집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살이 되었다 세상에 17살 번째 해를 맞이하여 60에 심술궂은 노처녀가 되어도 꽃다운 16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생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녀의 정말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꿈 많고 그리고 순수한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살이 되었다 세상에. 그러면서 자, 다시 일기 쓰기로 시작했다. 이후로부터 이제 꾸준하게 일기를 써요. 그 일기 내용이 많든 적든 간에 이제 에브리데이 일기를 씁니다. 자, 보시면 자, 내가 50이나 60에 심술궂은 뭐가 되어도, 그러니까 아직 요때만 하더라도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꽃다운 16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생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1881년 8월 19일 날 쓴 그녀의 일기 내용입니다. 그녀의 일기 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 동기로 쓰게 되었지만, 그녀의 일기를 통하여 그녀가 한평생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또 그녀를 그런 헌신적이고 위대한 선교의 삶을 살도록 동기가 무엇인지 앞으로 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조선에 와서 남긴 그녀의 일기를 통해서 당시 조선의 서민과 민초들의 생활의 기록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조중의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매 시대마다 그 민초들의 서민들의 삶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 실록 왕들의 역사 외에는 전혀 일반 서민들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 때 그때 당시 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2천여 명이 이제 남겼던 기록이 19세기에 그때 구한 말에 이제 우리의 나라 역사의 자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물론 이분들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역사적 자료로도 귀중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구한 말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정말 때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도 하고 씨앗과 뿌리를 뿌렸던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의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록을 한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자, 다음 일기책들을 보시죠. 그녀가 남긴 일기책들은 두툼한 책들로 총 6권을 남기는데요. 자, 먼저 1권은 1890년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뉴욕 고향집을 떠날 때, 또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고 이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권입니다. 1890년에서 9월 24일부터 1891년 5월 17일까지인데 일본 체류 후에 이제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물포에 들어와 서울 정동 보고유관까지의 초기 의료 사역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권째입니다. 3권째. 1891년부터 5월 18일부터 92년 3월 7일까지인데요. 한국 사역과 남편이 될 윌리엄 홀 선교사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4권째입니다. 1892년 3월 8일부터 94년 10월 1일까지인데요. 윌리엄 홀과의 결혼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결혼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위해서 중국의 선교를 헌신했던 닥터 윌리엄 홀이 로제타를 위해서 조선에 왔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구애하고 사랑 안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셔워도 홀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셔워도 홀이 나중에 커서 이제 또 닥터가 되죠. 그래서 대전문이 그래서 우리나라 닥터가 되어서 또 우리나라에 헌신하십니다. 또 셔워도 홀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 와이프 메리안 홀을 하는데 그 메리안 홀도 닥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제타 셔워도 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덤으로 제임스 홀도 조선에 보내주시고 또 덤으로 아들도 또 조선에 선교하게 하시고 그 메리안도 조선에 와서 선교하게 되는 이 총 4세대가 4사람이 조선에 선교한 횟수를 기준입니다. 이제 나갑니다. 종합신문 몇 년이라 그랬나요? 지난주에? 참고도 로제타 홀은 43년을 조선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고 남편은 오셔서 평양에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래서 총 4명의 한 패밀리 가정에서 조선에 선교한 연수를 계산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74년.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실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권입니다. 1893년부터 10월 10일 그리고 1900년 11월 10일까지인데요. 이때 주로 이제 육아 일기와 더불어 이제 일기를 쓰게 됩니다. 육아 일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들 셔워도 홀의 육아 일기와 또 그의 출생일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6권은 1895년 1월 18일부터 1905월 23일까지인데요. 딸 에디스, 마가렛 홀의 육아 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딸이 태어난 지 3년 만에 한국에 많은 그당 전염병에 또 전염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러니까 29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32살에 3살 된 그 아기 천사를 하늘에 보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조선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그렇게 장소로 믿고 남은 생애를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1890년 8월 21일 고향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에 떠날 때 그때 그녀의 일기가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90년 8월 20일 여기 로제타 일기 중에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향집에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먼저 그녀는 제일 첫 센텐스를 성경 말씀으로 항상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올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첫 이제 문장이 이렇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일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입었다. 뉴욕 여 집사관에 루이스 양과 나는 점심을 먹었고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5년 또는 어쩌면 더 길어질지 모르는 긴 작별 인사였다. 어머니와 나는 부엌에서 눈물과 함께 서로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내 마음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는데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 일기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상 성경 말씀을 먼저 기록하거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씀을 기록하고 느낀 묵상의 글을 그래서 항상 먼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기를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이나 각종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를 썼는데요. 이런 패턴에 따라 그녀의 이제 일기를 보면 고향집에서 떠나기로 한 날의 일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그 정신과 신앙이 그녀의 삶의 방향성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녀 일기를 보면 아까 5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녀는 원래 가기로 한 곳이 인도였어요. 그런데 조선에 오게 된 것은 이미 와서 선교를 하던 스크랜턴 부인이 보구유관을 통하여 여자들을 치료하면서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눈길도 마주치면 안 됐고 그리고 손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스크랜턴 여사는 이 일을 도저히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의 UMC에다가 급하게 정보를 보내서 속히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씁니다. 그의 간곡한 마음을 담은 이 편지가 로제타의 손에 들어갔고 로제타는 그 편지를 보고 스크랜턴 마음의 간절함이 전율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인도로 가기로 서운했으니 이제 실습 기간으로 삼고
5년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조선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뉴욕에 떠나기 전에 일기 중에 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그녀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그녀는 5년의 조선의 선교가 한평생 43년이 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조선에 와서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호를 만날 줄도 그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닥터 쇼도 홀 아들도 며느리 닥터 메리안 홀도 조선에서 한평생 선교를 할 줄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 일기를 보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예, 아마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임스 홀과 결혼했을 때 1893년 6월 27일 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녀가 일기장에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연의 만남을 통하여 우연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또 필전의 만남과 또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기 속에 로제타 홀의 조선오른 여정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한 2,000여 명 되거든요. 다 술제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조선에 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궁금해서 제가 일전에 아펜젤러 목사님 모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항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항로를 말씀드릴 때에 그 참고 자료고 바로 제가 로제타 홀의 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오는 루트는 거의 그 루트밖에 없어서, 근데 이런 기록조차도 사실은 조선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료들이 지금 묻혀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일기쓰는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선에 오게 된 그 경로를 일기 속에 남겨놓았어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그녀의 일기 속에 기록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마 해독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독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남겼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네, 그건 뉴욕이죠. 미국 동부 뉴욕이니까.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공부했던 곳, 그녀에서 그녀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뉴욕 고향집에서 떠나기 마지막 전날에 일기를 쓰고 이제 그 다음날 떠났던 여정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당시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항구였으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렇게 대륙 횡단으로 기차로 타고 횡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루트가 항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북쪽에 이 보라색 항로, 이 항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하와이 맞습니다. 호놀룰루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 중간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항을 여기 한번 거쳐서 기름을 넣기도 하고 다시 수리도 하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면 여기에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주로 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가는 항로가 당시의 일반 항로였습니다. 자, 이 항로 가운데 로제타 홀이 어느 항로를 통하여 조선에 왔을까요? 자,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 옆 사람하고 의논하셔도 됩니다. 의논하셔도 괜찮아요. 뭐 칸닝해도 괜찮습니다. 자, 보라색이다 손 들어보시죠. 자, 빨간색이다 손 들어보시죠. 알고 하시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파란색이다?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단연 빨간색입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이제 맨 밑에 보면 빨간색 박스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소위 항해 노선 트랙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선장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선장이 항해를 할 때 이게 이제 선장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선장이 사용한 이 항해 지도를 사용해서 당시 자신이 탄 배가 어떤 배이며 어떤 항해 경로와 출발 날짜, 도착 날짜, 항해 기간, 총거리, 심지어 선장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녀는 철저하게 기록광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시죠. 이 네모난 박스가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딱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1번 1890년 8월 21일 미국 뉴욕주 리버티 고향집에서 출발. 자, 나중에 제가 끝나고 질문합니다. 총 며칠 걸렸는지 질문할 거예요. 자, 머리가 지가 나도록 계산하세요. 두 번째, 8월 23일 뉴욕에 잠깐 둘러서 약혼자 제임스 윌리엄 홀 만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8월 23일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9월 4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타고 9월 4일에 도착합니다. 9월 4일 일본으로 가는 전기선 오세아니코 6호에 승선을 해서 태평양을 지나올 때 그녀의 25번째 생일 9월 19일을 맞이합니다. 9월 24일 날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해서 일본에 미리 와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또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그리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10일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이제 떠나 부산항에 도착을 하고요. 10월 14일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 항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4일 늦은 시간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정동에 있는 미 감리교회 여성회회 선교부가 설립한 보구유관에 도착합니다. 근데 잠시도 여정을 그 시차가 미국과 한국이 12시간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생체 리듬이 하루에 1시간씩 적응한대요. 그러면 여독이 풀리려면 기본적으로 12일은 필요하겠죠. 그것도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그게 태평양에 배 타고 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의료 봉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래튼 여사가 설립한 보고여관은 조선의 최초의 여성 의료병원이었고 여기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교 병원이 되고 이대 목동 병원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뉴욕 고향집 리버티에서 떠나서 서울 정동 보고여관까지 여정은 총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총 50일 걸린 거예요. 실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 일기 가운데 태평양 건너면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태평양 파도가 얼마나 더 세고 그 당시 배가 얼마나 열악해요. 정말 통통배우 같은 건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며 또 몰미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결국 그녀의 발걸음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그녀가 조선을 떠날 때 고향집에서 읽고 기도했던 하나님 붙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로제타가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조선에 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녀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녀의 이제 출생과 또 그녀의 어릴 때 성장 배경과 이런 또 이어서 한 말씀은 다음번에 이어서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존귀 올려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샬롬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